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근래 지역의 가장 큰 화제와 이슈는 아무래도 지방선거입니다. 6.13 지방선거, 가장 치열한 전장이 될 조짐이 보이는 곳이 바로 이곳 경상남도입니다. 벌써부터 지금 들썩이고 있죠. 네. 많이 들썩이죠. 네. 도지사 예비후보 선거 등록일이 2월 13일부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6.13 지방선거 체제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도지사 후보와 각 시장 군수 후보들이 지금 줄줄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있는데 저는 이번 경남 지방선거는 전통적으로 강세 지역에 있던 보수 세력의 텃밭에 진보 세력이 얼마만큼 경남을 흡수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 즉 국민 주권 시대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선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1990년부터 이 지역에 고착화되어 있는 이 지역주의 정치가 깨지느냐 어느 정도를 예를 들면은 결정짓는 그런 분기점에 있는 선거가 이번 6.13 지방선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엇보다 가장 관심을 받는 지역은 경남도지사 자리입니다. 지금 뭐 아까도 표현이 나지만 무주공산 차지하겠다 하면서 벌써부터 출마 선언한 분들이 여러 명이 돼요. 여러 명 있죠. 지금 현재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4명 정도 됩니다. 4명 정도 되고 예비 후보 등록은 안 했지만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후보도 2명이나 됩니다. 네. 우리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지금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우리 사선을 지낸 김영선 전 국회의원, 하영재 전 농림부 차관, 그리고 안홍준 전 국회의원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지금 선거 열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출마를 선언한 우리 후보자들 중에는 우리 권민호 거제시장이 민주당으로 이제 옮겨갔죠. 또 한국의 마크롱으로 내세운 우리 강민국, 우리 도 의원도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인데 지금 한간에는 우리 김학송 전 국회의원, 김태호 전 경상남도 지사, 또 윤한홍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분들의 면면도 궁금하지만 사실 가장 궁금한 얘기는 과연 출마를 하는 건가 아닌 건가 아니라고는 하지만요. 단도직입적으로 가보죠. 김경수 의원은 출마합니까? 네. 본인한테 여쭤봐야 될 문제인데 아직 김경수 의원 본인이 출마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죠. 그리고 누차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지금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고 그리고 더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정책들을 지원하는 입법 활동을 통해서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입장을 논의히 밝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지역에서 그리고 당내에서 김경수 의원 나와라라는 요구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예. 김주수 의원이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김경수 의원 본인의 선택이신데요. 앞서 얘기한 대로 김경수 의원의 현직 신분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고 싶은 방향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의 소신의 문제라면 경남도민의 요구 그리고 당의 요구 이런 것들은 이제 명분이겠죠. 대의죠, 대의. 그래서 결국 김경수 의원의 선택의 문제인데 소신이냐 대의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와야 될까요? 알 수가 없죠.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나올 것 같습니까? 출마하실 것 같나요? 일단은 인터뷰 내용이나 이렇게 보면은요. 국회의원을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도리도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끄셨는데 여지를 또 두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공민호 전 창원시장과 권민호 거제시장이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3월쯤 중앙당 후보들과 잘 상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라고 여지를 두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고민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온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김해 시민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 투표를 해서 당선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네. 김해 시민분들께서 민심이 나가라 하는 방향이 나오면 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민심이 가는 방향으로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도의 선거 나오면은 우리가 투표할 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당선 확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당선 확실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일단 그 김경수 의원이 본인의 판단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중요하시죠. 그러니까 뭐 국정운영에 도움이 계속 이 국정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냐, 아니면 지역의 일꾼으로서 일할 것이냐, 그 양쪽에서 어느 가치가 더 큰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하지만 또 본인의 의지 외에도 이 배경이라는 변수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 김경수 의원은 일단 뭐 여야를 통틀어서 좀 경쟁력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지금 경선에 참여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이니까 지난 13일까지는 네. 지역위원장을 사퇴했어야 하거든요. 네, 만약에 맞습니다. 출마를 염두에 두고 네. 있다면. 근데 지금 김 의원은 지금 사퇴 안 지역위원장을 했죠.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선에는 일단 참여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의 카드 전략공천이라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경남이 최대 격전지지 않습니까? 한국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김 의원의 전략공천 가능성은 일단은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카드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경수 의원이 나올까요? 출마할까요? 저는 김경수 의원의 경쟁력은 상당히 있다. 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볼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좀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분이 굉장히 그 신뢰성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기간도 지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공민배 후보나 권민호 후보가 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뭐 박한수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김경수 후보가 좀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측에서 좀 이렇게 보살핌을 좀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바람이요? 지금 바람이기도 하겠지만은 저는 김경수 후보의 그 신뢰성, 네.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박완수 의원은 정말 안 나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정말 안 논다. 이렇게 보고요. 네. 우리 박한수 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면서 조금 혼선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난 그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시민과 약속한 국회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이번 경상남도지사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당과 지역 발전,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던집니다. 네. 이분도 저는 장흥시장을 한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신뢰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박한수 후보가 국회의원, 즉 말해서 재선이 아니고 초선이라는 점, 이런 점을 굉장히 간과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주영 의원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도 참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처음부터 지방선거에 저는 별 관심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 이제 그 언론의 한 언론사 해널드 경제일이 보니까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처음부터 관심은 둔 적이 없었다. 도지사 뜻을 두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 출마에 대한 본인의 거취를 분명히 정리해 주는 것이 맞고, 또 불출마는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주영 의원은 처음에 그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부추겼지 본인은 지방선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아마 뭐 박한수 의원님이나 이주영 의원님이나 전부 출마가 뭐 유리하지 않으니까 지금 지형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언제든지 유리한 지형으로 바뀐다면 뭐 예를 들면 유권자의 뜻이나 여론이 그렇다라는 걸 명분으로 삼아서 충분히 출마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진수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뭐 페이크다, 우리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그런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주영 의원이나 박원순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불출마 선언을 한 뒤에 민주당에서 좀 안심을 하고 김경수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 그때 출마 선언을 해서 한번 도지사 선거에 도전해 보겠다, 당선 가능성을 높이겠다, 뭐 이런 썰이 있어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이야기가 좀 맞습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고 환경에 이렇게 바뀔지 몰라도 생물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의원들이라는 그 중량감, 그런 신뢰성,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다. 네. 뭐 나중에 후보가 약한 후보가 너무 자기가 나가서 당선되겠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차를 넘어선 생각 아닌가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에서요, 이주영 의원과 박원순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이분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마산 회원구의 윤한홍 의원인데요. 이분 그 홍준표 지사 시절에 부지사를 지내기도 하고 최측근이죠. 네. 그 홍 대표는 그 경남지사는 이제 홍준표 재신임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홍 대표의 재신임을 물을 만한 사람을 내세울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후보로 윤한홍 의원의 좀 무게를 좀 둔 듯한 발언도 했었고요. 재신임을 묻겠다라는 건 뭐 각자의 해석에 달려 있겠지만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특히 이제 보수당 입장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PK와 TK 지역을 수성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 생각에 PK, 즉 대구 경북은 TK죠. 대구 경북은 확실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부울경에서의 자유한국당의 사활을 거는 건데요. 저는 굉장히 좀 작다, 그릇이. 지금 본인이 PK, TK 수성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부끄러운 거죠. 야당이라는 것은 야당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당을 감싸주지는 않는 것이 야당입니다. 야당은. 그럼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저는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키고 여당의 큰 그릇에서 우리 김주수님 자꾸 그릇 이야기하시는데 큰 그릇에서 야당의 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화를 참 못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홍준표 대표가 설 연휴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14일이죠. 기자간담회에서 6월 경남지사 선거에 재신임에 걸맞는 사람을 후보로 정해서 같이 한번 뛰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볼 때도 윤한홍 전 행정부지사를 염두에 두고 네. 한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한데 아무리 후보가 홍 지사가 내려고 해도 도민들이 어떤 그를 받아야 됩니다. 도민의 어떤 지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어떤 뭐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주영 후보나 국회의원이나 박한수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동적으로 윤한홍 후보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저도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제가 공천 주는 건 아니니까. 네, 사실 그 윤한홍 후보도 그리 나쁜 후보는 아니다. 또 행정가로서 또 경남 행정부지사로 3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경남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요즘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현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경호 권한대행, 이분이 또 도지사 출마하는 거 아니냐,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한경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이 도지사를 출마하느냐, 그러면 진주시장으로 출마하느냐, 그러면 불출마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사실인데 당초 이제 우리 한경호 권한대행이 국회에 가서도 답을 하고 우리 도의원들한테 본회의장에서 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선출직에 관심이 없다, 불출마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건 변하고 오다 보니까 2월 말경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포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 한경호 권한대행이 좀 빨리 결정을 해줘서 도정 운영의 안정성을 좀 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도지사 선거가 핫하긴 핫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마 가능한 모든 분들을 언론에서 다 이렇게 찔러본다는 느낌 봤는데요. 한경원 권한대행님 출마설이 있는데 다만 뭐 그 출마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뭐 한경원 권한대행님께서 출마를 하신다면 그건 본인의 선택의 문제이니까 출마를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분이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출마를 하실 경우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또 이제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놓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출마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좀 이를 수는 있는데요. 저희끼리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네, 많이 이르지만 그 김경수 의원이 나오면 어느 후보와 맞붙어도 승산이 있다, 뭐 유력하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로 솔직하게 네. 선거의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4개월이 짧을 수도 있는데 4개월은 충분히 유권자의 예를 들면 민심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심은 물이고 후보자는 그 민심에 떠 있는 배죠, 배. 그래서 물론 이제 배 사이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좀 더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민심의 신뢰가 두터운 분들은 배 사이즈가 큰 것뿐이고, 그래서 이 물길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정말로 순식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 민주당에서 지금 감지하고 있는 것은요, 과거처럼 자유한국당 후보면 작대기라도 꽂기만 하면 당선된다, 이제 이런 시대는 적어도 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6.13 지방선거는 해볼만 하다. 예, 그래서 열심히 해볼 참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경남의 깃발만 꽂아도 과거 새누리당 때부터 당선이 보장되던 공천만 받으면 보장되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변화의 양상이 큰 게 사실은 이 김경수 후보 때부터 좀 과도기라고 보거든요. 지금 김경수 후보의 거취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 한국당이 더 신경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통하고 있고, 일단은 뭐 그 한국당에서도 여론조사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각종 매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나온다고도 안 하는데,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지금 다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김경수라는 이 변수는 여야가 지금 최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호재이죠.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다양한 추측이 오히려 인지도와 지지도를 증폭하는 좀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뭐 이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도민들에게 충분히 인지된 후보인 만큼은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사실인데, 그러나 선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또 이게 보수 텃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 보수층도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우리 김경수 후보가 지금 빨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우리 한국당에서 볼 때는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를 한번 보십시오. 현 정부가 지금 최근 잇따라 대형사고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자영업자, 지금 뭐 반기업 정책으로 지원문이 더 좁아진 뭐 청년층 민심 이탈, 그다음에 정부에서 대북 안보 정책의 불안감, 이런 거를 볼 때 굳이 자꾸 상승 곡선을 타지만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바닥 민심이 결코 그렇게 민주당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 한국당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선거 결과는 김경수가 나도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는 아무도 예단하기 어렵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6.13 지방선거, 특히 경남도지사 자리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김지수 의원께서 이번 선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번에는 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다르다. 공기가 달라졌다. 이게 지배적입니다. 아직 선거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원인이 뭘까요?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전통적인 현재 보수 야당의 텃밭인데 어떻게 이런 논의를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된 것인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바람의 동력이 사실 정치를 못해서 정치권이 못해서 이게 동력이 바람이 불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사태 이전에만 좀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보수 정당이 앞으로 20년 이상 집권하는 거 아니냐, 일본처럼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염려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박근혜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면서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보당을 포함한 우리 야권 세력이 잘해서 바람이 불었던 게 아니라 보수 정당이 과거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굉장히 자만하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갇혀 있고 그러면서 부패하고 그것이 동력이 됐고요. 그 반사 이익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때 야권이었던 민주당과 진보당이 누리고 있는 거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한국당이 그동안 잘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해초리를 맡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도 반성을 합니다. 지금 진보의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정권을 잡았다. 예건이 됐다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이렇게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의 해초리를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도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 나름대로도 반성을 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약 4개월 뒤에 우리 도민들이 심판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번 더 믿어주시지 않을까. 즉 저는 단연코 이야기합니다. 반성하는 기미가 없으면 찍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민주당이 잘하시면 찍어 주십시오. 근데 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거지 민주당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편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지금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이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선전하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민주당이 또 긴장을 하고, 그러니까 정치는 안주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제발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선거는 최선을 뽑아야 되는데 차선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좀 양 당이 열심히 하셔서 최선을 유권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에 맞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좀 그런 선거를 좀 치러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6.13 지방선거 관련해서 도지사 선거에 대해서만 먼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저희 감시자들이 각 지역별로 후보자의 면면을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확실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함께해 주신 우리 대표 감시자분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감시자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42일간의 파업 기간 동안 방송 독립을 외치며 저희들 사이에선 방송 파업의 정당성을 찾았지만 오랜 기간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는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들은 수년에 걸쳐서 잃어버린 방송 독립과 공정 보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되찾기 위한 투쟁의 날들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상식을 말하고 또 옳음을 주장하고 세상을 감시하자 말하면서 정작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잣대는 얼마나 느슨했던가 반성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세상에 꺼내놓지 못하는 이야기가 많다는 것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감시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갈겠습니다. 오랜 시간 공백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감시는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